안녕하세요. 2023년도 8월 6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날씨가 덥죠? 정말로 덥죠? 네. 이렇게 더워지면 얼마까지 더워질까? 다음 세대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오늘은 의료 문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문화라는 표현을 썼느냐면, 어떠한 문화 속에서 살면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저절로 몸에 익혀서 어떤 기술이나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도 사람들은 전부 차항을 해요. 진도 아리랑 있잖아요. 진도에 가보면 어른이나 애가 차항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진도에 학원을 다녀서 차항을 한 게 아니라 그 문화, 진도 사람들이 전부 차항을 하는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저절로 습득이 되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나 전부 기타를 칠 줄 알아요. 멕시코도 비슷할 거예요. 남미 쪽에도. 왜 그럴까요? 스페인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노는 문화가 아주 발달돼 있어요. 춤추고 노는 것을 아주 잘해요. 중남미하고 스페인. 그래서 내가 어떤 문화 속에서 사는지, 또 그 사회에서 어떠한 문화를 형성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빨갱이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김은경이 요새 하는 거 봤잖아요. 김은경이가 하는 걔는 철두철미한 후레자식이에요. 어른들은 뭐 투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걔 사생활을, 올케가, 미국에 있는 올케가 폭로를 했는데, 남편도 걔 때문에 자살을 했고, 시아버지도 뭐 부모님을 모셨다고 하는데 저 수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집 식구들에게 몹시 심하게 해가지고 시아버지 공장도 뺏었고, 시아버지 공장이 남편 명의로 돼 있었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명의가 자기 이름으로 됐잖아요. 뺏은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내쫓은 거예요. 아주 천하의 후레자식인 애가 김은경이었어요. 그게 걔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빨갱이 생각이에요. 빨갱이 문화는, 빨갱이 문화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얘들은, 제가 탈북자들하고 친한 사람이 여럿 있어서 잘 알아요. 생산하는 개념이 일체 없어요. 생산 개념이 없어요, 빨갱이. 생산 개념이 없으면 뭘 할까요? 도둑질을 해요. 여기에 많이 발달돼 있어요, 빨갱이 문화는. 그 다음에 사기를 쳐요. 이게 탈북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제가 아는 거예요. 지네끼리 사기를 쳐요. 그 다음에 고발을 많이 해요. 애비도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빨갱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부 파괴적이고, 기본으로는 생산 개념이 일체 없는 문화가 빨갱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5년 동안 생산한 게 있나요? 전부 파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네끼리 해먹는 거였어요. 뭐예요? 태양광, 뭐 원자력 발전소, 이게 천조를 까먹은 거예요, 문재인이가.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전부 유출되고, 사람들 다 흩어지게 만들고, 산업 전부, 기존 산업 다 파괴하고. 태양광 들여와서 어떤 일 했어요? 중국 돈 벌어주고 지네 패거리들 돈 벌게 해준 거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김은경이처럼 빨갱이 문화, 저기 김은겸이하고 또 조국이 있잖아요. 조국 딸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애비가 하던 거 그대로 하죠. 그죠? 그러니까 조국이네는요, 조국 부모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조국 부모. 학교를 강탈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국이가 아는 것은 사기치는 것밖에 몰라요. 조국이처럼 걸음을
이렇게 걷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전부 허례허식이고 조국처럼 걸음을 걷는 애들은 전부 다 사기꾼으로 보시면 돼요. 가짜 이렇게 하는 애들. 그 조국 제스처에서 저는 저 새끼는 완전히 사기꾼이고 가식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조국이 지가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공산주의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조국 자식들도 어때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갱이 문화 속에서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 첫 번째, 일찍 죽는다. 일찍 죽어요. 빨갱이 문화는 이런 연유 때문에 단명하다. 단명하고, 다 자식 대대로 이 사상도 유전을 합니다. 우리 체질만, 몸만 유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은 언제 생각으로 굳어지느냐면 6세 이전에 받은 교육에 의해서 자기 일생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갱이는요, 당대에 지가 빨갱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상당히. 그래서 부모가 빨갱이야 본인도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지리산 빨치산 자녀들, 얘들은 100%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문화를 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의료 문화가 이런 것이다. 문화라는 것은 본인도 모르게 스스로 몸에 배는 것이 문화인데, 지금 세계에서 제가 의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세계는 의료에 대한 상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의학, 현대에는 양의학. 그런데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병을 고치지 못해요. 접근만 했지, 그 근처만 갔지. 혈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경락, 시비, 인맥, 동맥 하는 기가 돌아다니는 코스 근처까지만 갔지. 병이 발생되는 근본 원인을 설명하는 데까지는 됐는데 고치지는 못해요. 양의학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된 거냐면 양의학은 언제부터 급속도로 발달이 됐느냐면 파스테르가 현미경을 발명을 했을 때부터 급진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카네기하고 록펠러가, 카네기 철광왕이잖아요. 록펠러 돈 많이 벌은 석유 재벌했잖아요. 그 두 사람이 의료계에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를 해서 양의학이 확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양의학은 어떤 학문이냐? 양의학에서 최고 잘한 것은 페니실린을 발명한 것. 이게 항생제라는 뜻이에요. 항생제를 발명한 것이 이게 획기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전부 대증요법이니까 당연히 그 중에서 대증요법이 발달하려고 하면은 뭐가 발달하겠어요? 수술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양의학은 병의 발생 원인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한없이 발전을 할 수가 없고, 현대에 와서도 전부 모든 병을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을 가지고 있다고. 못 고쳐요. 그런데 양의학은 상업적으로 이용이 돼서, 양의학에 누가 침투를 했느냐면, 자, 지금 학교에서요, 전교조가 침투할 수 있는 것은, 전교조가 어떻게 해서 학교에 참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침투를 했나요? 선생들이 돈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봉투 받았기 때문에. 그 새배기를 전교조가 뚫고 들어간 거예요. 양의학도 돈벌이가 되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의사들이 병을 고치지 않는 것보다는 돈벌이에 초점을 맞춰서 양의학도 유태인이 제약회사들을 전부 다 완전히 거의 다 100% 접수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양의학은 유태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디까지 유태인이 손을 뻗쳤느냐면 세계 각국의 의료법을 제정하는 데까지 전부 손을 뻗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세계 의료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양의학의 의료 체계가 대형 제약회사
제약회사에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피아 두목들이에요. 지방 대형 제약회사가 조폭으로 따지면, 마피아로 따지면 지역 두목들. 그 다음에 각국의 소규모 이 대형 제약회사에서 약을 딱 발명을 하면, 만들어내면 그것을 복사해서 그거 그대로 만들어 쓰도록 하는 것이 어디냐면 각국의 소형 제약회사들, 각국의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회사들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약을 만드는 데는 거의 없어요. 다 대형 제약회사에서 기술을 알려줘가지고 혹은 특허 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자유스럽게 복제해서 쓰는 그런 기술이 있지, 자체 연구원들 실력은 형편없어요. 왜 그러냐면 잘 안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의사.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의사의 유태인들이, 그럼 대형 제약회사 전에는 유태인 그 아주 메인 두목이 누구냐면 이게 유태인이에요. 얘들이 프로그램을 쫙 깔아가지고 의사가 아니면 의사를 진입하는데 무지하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일반인은 못 오게. 의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오게.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동네마다 침쟁이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는 침쟁이가 침을 놔서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전멸됐어요. 침쟁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한의대에서 한의대 교수들이 침을 잘 놓느냐? 한의대에서 교수를 하려고 하면 학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위가 없으니까 한의대 교수치고 침을 놓는 사람이, 잘 놓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서 한의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한의대 졸업하고 따로 나와서 야매로 고수들한테 침을 전부 과외를 받아요. 지금도. 그런데 하여튼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도 의사가 되는 것을 못하게 막아놔요. 그건 왜 막아놨을까요? 위험해서, 국가적으로 위험해서? 아니에요. 한의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보호하라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은 자기가 연구를 해서 자기가 논문을 발표 절대 못해요. 얘들 손아귀에 다 있어서 함부로 논문을 발표를 하면 안 돼요. 황우석 교수도 여기에서 아웃된 거예요. 황우석 교수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고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그 친구 성향을 알아요. 무지무지한 애국자예요. 기가 막히게 연구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아주 좋은, 지금 황우석 교수를 딱 제거하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줄기세포 세계 1등이에요. 얘들이 제거시킨 거예요. 얘들이 누구를 시켜서 황우석 교수를 제거시켰어요? 의사들을 시켜서 제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의사들은 행동대원, 여기는 소형 대형 제약회사는 행동대장, 여기는 여기 그 뒤에 조폭에 딱 키를 잡고 세계 의료계를 흔드는 거, 유태인이다. 이게 유태인은 뭔만 생각하는 사람들인가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를 하나요? 걔들은 절대 안 해요.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백신이에요.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함부로 전부 다 막혔어요. 몸이. 코로나 백신 있는 사람 머리 꼭대기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막혔어요. 그래서 함부로 고쳐준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실만이라도, 우리 교실 식구들만이라도 좋은 의료 문화를 형성을 해서 우리 교실 식구들만이라도 일단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퍼져나가야 된다, 이게. 자, 잘못된 거, 의학에서 잘못된 거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거,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병을 고치지 못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양의학의 대부예요. 얘도 엉터리다. 이거 그중에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없다. 예.
없어요. 두 번째, 잘못된 것들. 뇌세포하고 연골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네? 뇌세포하고 연골세포는 재생이 된다예요. 된다. 안 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서 나와가지고 TV조선이니 뭐 의사들 나와서 뭐 늙지 않는 뭐 별로 뭐 얘기들 다 하죠. 명의 뭐 어쩜 EBS에서 나오는 명의 걔들 전부 가짜예요. 가짜. 모르면서 떠드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면 전부 가짜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누구예요? 홍해거리 의학기자라고. 홍해거리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쁜 사람이 있나요? 홍해거리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얘가 전달하는 거 다 가짜예요. 예를 들면 홍해거리 저 폐암이라고 했을 거예요. 내가 딱 진단해보고 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거리 처가 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심장병이 있어요. 그 공황장애가 있다고. 심해요. 못 고치잖아요. 근데 오메가3인가 뭐 오메가 장사해가지고 돈 무지하게 많이 벌었죠? 예스. 그럼 뭐 전부 제약회사 장사들이란 말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암에 대해서 암은 수술하거나 항암제를 치료를 하면 낫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암에 대한 정보 99% 양의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암을 양의학에서 치료했다라는 것은 암이 아닌 것을 암으로 진단하고 낫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양의학에서 수술을 잘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양의학에서 수술을 잘 하는 것은 사실인데 수술을 잘 하니까 수술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래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강의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르다. 의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을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병을 고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